요동치는 대통령실, 헬기장 있다 없다 논란. 정무비서관 2명이 사퇴했습니다. 인사의 폭과 속도가 매우 크고 빠른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 소속의 홍지만 1비서관과 김윤호 정무 2비서관이 동시에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요. 정무수석실 비서관 3명 중 2명이 사표. 여당 내용에 사실상 경질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전날 밤 용산에서 갑자기 고생 많았다, 그만 나가달라 취지의 전화가 갔다고 들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80명을 교체할 거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앞서서 정무비서관 2명의 사퇴를 받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의 임원조 비서관 면직 처리, 내부 문건 유출이요. 대통령실 전체 직원 420여 명 중 80여 명의 집중 점검 내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 업무 역량 부족, 비위 의혹 제기 직원 점검, 문제 확인 시 10월까지 대거 차례로 교체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 인적 개편이 굉장히 대규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벌써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3명 중 2명이 사퇴를 했고, 시민사회수석 비서관도 면직 처리가 됐어요. 지금 그 정무수석실이 있는 대통령실 7층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무수석실을 집중으로 해서 많은 인사 쇄신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정무비서관 셋 중에 둘이 갔다라는 것은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하겠다라는 선언처럼 저는 들립니다. 사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인사 쇄신들을 지금 타이밍에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사 쇄신의 가장 중요한 점이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는 사실 야당에서 지적한 것이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은 인원들을 한 번에 교체를 할 것이면 왜 그럼 그 전까지 안 했느냐, 이런 물음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들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인사 문제를 지적을 했고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갈면 속은 편하죠. 지지율도 당장 반등은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성격,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진짜로 문제 있는 사람을 속아내야 된다. 정말로 유능한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기조가 확실했다라고 합니다.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실제로 업무에 난항을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이 무능하고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검토한 이후에 지금 비로소 인사 강행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수석급에서도 교체가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인사쇄신이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를 한 셈인데요. 앞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얼만큼 달라질 대통령실의 모습을 우리 대통령실에서 보여줄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예, 유능한 인사만 남기고 비위 의혹이 있거나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나가라 라는 인적 쇄신이다라는 건데, 오늘 여러 조간신문을 보니까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장제원, 소위 윤핵관 의원들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규모 인적 대상이다, 쇄신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긴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업무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죠. 캠프의 구성원들이 대개는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된 경우가 늘상 그래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로서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 정치권에 있는 네트워크는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 개개인에게 조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실제로 이 인사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들을 구할 수 있고 인사 추천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정 의원의 추천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역량을 못 보여줬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누군가의 라인이다, 누군가의 추천이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적 쇄신의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정치권에서 말 그대로 그 실력이 있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그리고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온 분들도 아직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혹자들은 이 특정 라인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업무 평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제할 사람들 배제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김관선 변호사님, 네. 한국일보는 거기서 더 나아갔어요 오늘. 윤핵관의 인사 전횡에 한국일보 제목이에요.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 윤핵관의 인사 전횡에 제동을 걸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 포함해서 한 자리가 한 420석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420석을 윤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지인들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공헌이 있었던 윤핵관들의 추천이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에 추천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측근이에요, 대통령에.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그걸 막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아마 필사의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나서 너무 인기도 없고 지지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 일어난 일이 지금 밖으로 계속 새어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안에 누군가가 외부의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달해 주는 대상이 대부분이 추천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마 지금 늦게나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역량 부족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얼마 됐다고 역량 부족인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비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적발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역량 부족은 지금 평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어떠한 내부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를 기강도 잡고 뭔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윤핵관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결국은 인사 조치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